최고입니다. 만약 21세기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후세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도장 깨기를 하는 것 같다. SF, 스릴러, 역사, 히어로물 등등 못 만드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적던 많든 그것은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계속해서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매번 새로운 장르를 수집하고 그 완성도를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탄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덩케르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연 2017년 남은 5개월 안에 이 영화처럼 관객을 영화 현장 속에 내려다 놓을 수 있는 영화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히치콕이나 스탠리 큐브릭의 시대에 살지 못했던 게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군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영국으로 퇴각하는 약 40만 명의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오늘은 좀 많아요. 5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겟아웃 때처럼 2개로 나눠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덩케르크에 메멘토라는 옷을 입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BTV에서 방영 중인 그 이동진 평론가와 김중혁 작가 두 분이 영화당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 이번 주에 메멘토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번 덩케르크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메멘토에 사용했었던 플롯 기법을 가져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멘토를 설명했었던 이동진 평론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차적인 묘사, 정보를 많이 보여주면 주인공의 심리에 관객은 조응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을 뒤집으면 이야기가 차가워져서 관객은 주인공을 관찰하게 된다. 이 말은 영화 속에서 관객에게 영화 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주인공과 같은 선상에서 영화의 끝까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좀 봤거든요. 근데 덩케르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역사가 스포일리긴 해요. 이거 이미 역사로 다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덩케르크 해변에 있었던 병사 그분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덩케르크 해변에서 철수한 건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번에 개봉한 군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관객이 군함도에 원했던 게 군함도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이었잖아요. 그런 액션 활극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덩케르크에서 이런 관객의 감정이입 이걸 굉장히 잘 캐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원했던 걸 아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인지 덩케르크 관람 3분 안에 관객을 덩케르크 해변에 소환시키는 아주 어메이징한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사나 어떤 행동 설명 없이 덩케르크 해변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병사들을 제3자의 관찰자 이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메멘토 때처럼 관객이 등장인물과 같은 선상에 위치해서 그 주인공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와 동시에 영화의 끝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참혹하고 처참한 생지옥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등장인물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객도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감옥 덩케르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했었던 것처럼 덩케르크는 영화 상영 3분 만에 관객들을 덩케르크 해변으로 소환시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총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는 영국 병사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와 동시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어가는 영국 병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병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가 무사히 덩케르크 해변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살고 싶다라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는 걸 오프닝에서 밝혀줍니다. 과거 시계탭 오렌지나 이 리뷰가 끝난 다음에 만들 풀메탈 자켓 같은 경우에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영화 제작 의도를 매우 진한 색채로 오프닝에 표현을 했거든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바라보면서 영화 제작의 교과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살렸구나 하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총격 소리에 놀라 살기 위해 도망친 주인공 톰이 진지를 구축하는 타국 군인들에 의해서 덩케르크 해변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줌 아웃을 하면서 두 개의 국기봉 사이로 덩케르크 해변을 보여주거든요. 그 배를 기다리는 군인들의 모습과 덩케르크 해변을 두 개의 국기봉 사이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억하기론 제목이 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놀란 감독은 덩케르크 해변을 감옥으로 묘사한 거예요. 덩케르크 해변은 살기 위해 쏟아지는 총알을 뚫고 도착한 생존의 공간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감옥의 공간이라는 걸 함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즉, 덩케르크 해변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은 지금부터 생지옥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생지옥 속에서 과연 누가 쉽게 입을 열 수 있을까? 누가 떠들 수 있을까?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사가 없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자신이 군이라는 것조차 망각하면서 오직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만 떠올리는데 과연 수다가 존재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소리를 질러도 그 누구도 구하러 오지 못하는 감옥이 덩케르크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 적에게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덩케르크 해변입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역시도 덩케르크 해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군인의 군화를 빼앗는 것, 포탄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인 겁니다. 비행기가 떨어뜨린 포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도 바지를 툭툭 털면서 일어나서 하던 일을 마저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이상할 리가 없는 생지옥, 이 덩케르크 해변을 그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덩케르크 해변을 들어오기 전에 타국 군인들에 의해서 주인공 토미가 구해졌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영화의 어느 장면을 가면은 이게 반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다, 요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죽기 싫은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덩케르크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죽고 싶지 않다라는 인간의 본연적 감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심장에 죽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마치 드라큘라의 심장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잠시 숨을 돌릴 때마다 비수처럼 그거를 계속해서 꽂아 넣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휴 하는 순간 또 휴 하는 순간 그 느낌을 계속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그게 그 당시 덩케르크 해변이야, 알겠니? 이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덩케르크가 고증 이상의 고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적 설명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인간의 삶에 대한 본능을 정말로 잘 그려냈다는 겁니다. 주인공 일행은 살기 위해 별별 행동을 다 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고 싶으니까. 죽기 싫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인간이 살고자 하는 본성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경험을 했든 누구와 같이 있든 극한의 상황에서는 나의 생존이 제일 첫 번째에 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악마 같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다가 또 얼마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라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저게 인간 본성이지, 나도 저기 있었으면 다를 바 없었어, 나도 저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관객을 덩케르크 해변에서 태각을 바라보는 병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해변에 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병사로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런데 덩케르크는 여기서 안 끝나요.